후속해서도 각 정부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관세 협상 관련해서 지금 양국의 발표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올해 7월에도 발표했다가 갑자기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보는 게 정확할까요? 지금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KBS 뉴스 9시 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지금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 그러니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 한쪽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양국이 합의해서 내는 문서를 만들고 있고 그 문서를 조만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기다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말씀하셨던 어떤 우려들이라든지 이야기가 다른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될 텐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김용범 실장의 얘기는 전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관세 현금 2천억 달러 투자한 부분은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연간 최대 한도 200억 달러라는 그렇습니다. 부분도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 다르다라고 나온 부분이 사실 러트닉 상무장관의 SNS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이 100%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은 지금 쌀과 쇠고기 시장 같은 경우는 개방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합의 내용에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용범 정책실장의 얘기는 쌀과 쇠고기 등의 시장은 100% 지킨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팩트시트를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건 조건, 미국과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반도체 시장의 가장 경쟁 상대는 타이완이잖아요. 타이완이 지금 미국과의 협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적어도 약속받은 건 타이완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도록은 하겠다라는 구두 예. 약속을 확실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만 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팩트 시트를 쓸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명문화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약속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러트닉 상무장관 도대체 왜 그런 SNS를 올린 거냐? 그렇죠. 늘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어떤 의도일까? 첫 번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타이완과의 협상이 끝나지가 않았고 그 어떤 말 속에 들어있는 약간의 모호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100% 시장 개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 늘 약간 레토릭처럼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새롭지가 않고 그래서 또 그 부분은 조금 김용범 실장의 말을 일단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정치를 위한 목적도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반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한미 협상을 지켜보면서 교수님께서는 핵 추진 잠수함 관련 발언을 특히 주목하셨을 것 같아요. 또 해군에서도 복무를 상당 기간 하셨는데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면 된다, 승인하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필리조선소에서 지금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설할 수가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힘을 실어준 것은 우리나라에 내는 메시지가 한 20%라고 하면 나머지 80%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이게 메가 목표의 일환에 연결되는 거다. 예. 즉 미국 조선업 부흥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별한 성과다라고 해서 성과를 약간 전환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후속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필리조선소가 건조 능력이 안 되죠. 지금 일반 민간 선박도 1년에 한 척 만들 수 있고 이제 목표로 나중에 이제 1년에 20척까지 만들 수 있게 확대하겠다,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조 능력이 없고 그 건조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마냥 전력화 시기를 늦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조선업이 이제 부흥하다가 이제 쇠퇴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건비하고 배를 만드는데 경쟁력이 없어요, 사실. 예. 똑같은 함정도 미국에서 만들면 2배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게 되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
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게 미국 측면에서도 특히 마스가 측면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연결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세 가지 정도 옵션이 가능할 것 같은 첫 번째는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잠수함 건조 능력 플랫폼 선체죠. 그리고 원자로 소형 원자로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에 이제 사실은 동력이 원으로서 에너지원으로서 쓰는 핵 연료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 두 가지는 우리나라 기술로 이제 확보가 가능한 것이고 핵 연료는 그 원자력 협정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하고 이제 공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다 고려했을 때 핵 연료를 현재 원자력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하고 공조를 하면 20% 농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20% 농축 미만의 핵 연료를 이제 가져와서 탑재하는 그래서 스스로 우리나라가 이제 만드는 것 그게 네. 첫 번째 방법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과 공조를 하기 때문에 미국 역할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마스가를 좀 더 이제 살리는 측면에서 본다면 두 번째 방법인데 우리나라가 선체를 건조하고 그리고 원자로까지 건조를 하는데 한미가 그 협력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이 주도로 핵 연료를 만들어서 탑재할 수 있게. 그래서 탑재하는 것은 필리 조선소든 아니면 새롭게 만든 조선소든 왜냐하면 이제 미국 내 다른 조선소도 만들려고 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서 마지막 완성의 그 핵 연료 탑재를 거기 가서 하는 것.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이제 어쨌거나 최종 완성점을 하기 때문에 마스가 측면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좀 더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다라는 뉘앙스를 좀 더 키우려면 이제 모듈을 하는 방식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잠수함 모듈을 이제 막 만들어서 조립을 미국에 가서 하는 방식.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후자로 갈수록 미국에서의 역할, 미국 조선소의 색깔이 더 나고 마스가 역할이 이제 나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거를 세 가지 네. 옵션 중에서 어느 옵션으로 할지 후속 논의를 해가면서 한미 양국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로드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면 장시간 아주 많은 돈을 미국 현지에 들여서 그 플랫폼부터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제안을 이렇게 마스가 투자로 연결해서 받아친 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죠. 원래 이제 마스가는 우리나라는 조선업이 세계 2위예요.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마스가인데 우리나라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미국 가서 만드는 게 원래 마스가하고는 취지가 좀 안 맞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이 부흥되면 미국이 조선을 수출로도 활용하고 미 해군의 작전 준비 태세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조선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굉장히 빨리 한국 잠수함까지 포함해서 빨리 당기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국 이제 마스가가 어차피 이게 1, 2년이 아니라 실제 이게 이익으로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는 시점이 한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 게 마스가의 프로그램의 정통한 전문가들의 뭐 인식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그 전에는 많은 리스크가 있을 거고 많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한미가 공조할 것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건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으니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논의를 해버리면 예. 힘들게 첫 관문이 닫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옵션을 갖고 로드맵을 갖고 하되 우리나라가 전력화 시기 측면, 그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앞으로 후속 조치를 해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 한미 원자력 추진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 TF 이런 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죠. 안규백 국방장관이 총리실 직속 국책 사업으로 면밀하게 추진하겠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 보면 약간 한미의 동상이몽 같기도 해요.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그 이슈를 정상 간의 수면 위에 논의 테이블에 아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첫 관문을 열어 젖힌 그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관문 개방하는데 20년 이상 걸린 거라고 봐요. 예. 근데 20년 이상의 노력이 사실은 워킹랩에서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을 정상 담판으로 사실은 해결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첫 관문이 열렸는데 다시 닫히지 않도록 하는 건 이제부터는 이제 실무급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해서 즉
정상 간談判으로 문을 열었으니 이제 나머지 후속 조치는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리스크와 그다음에 과제 같은 걸 진단해가면서 풀어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이 회담 결과를 들으신 분들은 핵 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좋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핵잠을 가졌을 때 작전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그 핵잠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북핵 억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무 확장성이라고 봅니다. 북핵 억제 측면에서든 임무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은밀성이에요. 은밀성. 예. 수중에 있기 때문에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라도 도발을 하지 않는다. 그 억제한다. 그리고 특히 북핵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이 두 가지인데 그게 전술 핵잠이 있고 전략 핵잠이 있습니다. 전술 핵잠은 현재 그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해서 예. 디젤 잠수함에 핵무기를 타치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전력화 중인 게 있고 핵 추진을 통해서 핵무기까지 운용하는 전략 핵잠도 지금 공개를 했어요. 지금 아직 전력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함정이 출항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은밀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고속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려면 거기에 이제 작전적 효과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핵 추진 동력을 원자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무한 동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으로 오랫동안 추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젤 잠수함은 공기를 받아서 그걸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면 아래까지 와서 이제 그렇죠. 해야 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가 있어요. 탐지될 수 있고요. 스노클링하고 이런 과정에서 노출될 수가 있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수함전 혹은 수중에서의 여러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작전적 강점이 있는 것이죠. 그게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또 장기간 작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한반도 정구를 벗어나서서 임무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임무 확장성이 왜 중요하냐면 잠수함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해상 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 교통로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하는데 굉장히 고속도로 같은 기능을 해줬던 게 해상 교통로예요. 해상 교통로가 근데 신냉전 구도 속에서 이 바다라는 공간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 공간이 아니라 힘을 동원해서 차단할 수 있는 폐쇄의 역학이 막 가동되고 있거든요. 관문을 닫아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바닷속에서 그런 것을 주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해상교통로 보호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한반도 정구를 벗어나서 뭐 서태평양에서의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안정화 등 작전을 임무 확장성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핵과 임무 확장성 측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갖고 있는 원자력 동력에 기반한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항 기간이 디젤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은 비교할 수도 없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사실은 잠항 기간이 거기에서 승조원들이 마실 물, 먹을 음식 이런 거를 제공해야 되는 것 빼고는 있다면, 네. 그거 빼고는 사실 무한대로 이제 할 수 네.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디젤 잠수함도 많이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가 공기 불요 AIP라고 하는 이제 공기 불요 체계가 있어서 그 체계를 이용해서 잠항 기간을 많이 늘렸어요. 예전에는 한 3, 3일 만에 다시 올라가서 스노클링 항해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3일 만에 올라갔다 지금은 이제 지금 잠수함은 17일 이상이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도 상당히 은밀 능력이 늘어났긴 했지만 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주부식만 해결되면 그냥 몇 개월이고 계속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은밀성 측면에서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하죠. 근데 전력화가 무한대로 늦어져선 또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을 열어 젖혔으니 이제 어떤 거를 성과를 언제까지 낼지 로드맵을 이제 막 짜야 되는 시기이지만 뭐 대강이라도 언제쯤 전력화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전력화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늦은 감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북핵이 이미 매우 고도화된 것을 넘어서 북한은 제2경 능력이라고 해서 이제
바닷속에 핵무기를 숨겨놓고 어느 때나 발사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텐데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전력화 시기가 당장 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전략화 시기를 최대한 당기되 그 전에 공백은 한미가 그 CNI라고 합니다. 핵하고 재래식 통합이라고 해서 북핵을 네. 억제하기 위해서는 CNI를 이제 가속화해서 막고 그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고 오면 한국의 자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비중을 높이고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러면 몇 년이 걸릴 거다라고 지금 당장 말하기는 좀 이른 시기이군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10년 이상. 예. 하지만 문은 열어젖히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그렇죠. 그리고 논의가 빨라지면은 우리나라가 디젤 잠수함을 이제 건조했던 것을 기반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은 축적했다고 보면 당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는데요.